자, 우리 수업할까요? 제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다시 좀 고민 좀 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드린 것까지 다 이렇게 보고 시험 범위에 넣으면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도 이 진도 수업 시간에 한 거에다가 것이 조금 앞부분 뭐 그 정도 할까 생각해요. 근데 올려놓은 거는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뭐 유튜브에 연결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자, 이제 뭐 디지털 AI 막 복잡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정보 경제학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뭐 그런 혁명 관련해서 이제 정립된 얘기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게 모든가 다 융합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게 플랫폼이 기차에서 타고 내리는 그런 건데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네트워크 시스템 뭐 그런 거에 이제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혁명이 뭐 요즘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더 나가서 이제 AI까지 탑재되게 되는 거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 현재 밥은 굶더라도 챗GPT 제일 비싼 거 쓰고 있거든. 그거 말고 또 제미나이도 울트라 해가지고 비싼 거 있어요. 2만 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굶어도 그건 지금 왜냐면 그걸 써봐야지 사실은 뭐가 기능이 바뀌게 되면 이런 게 바뀌었네라는 거를 몸소 체험하고요. 요것도 그냥 AI로 그냥 약간 귀찮아서 옛날엔 다 뭐 글씨 쓰고 하는데 간마라는 PPT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봐 하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더 시간을 더해서 넣으면 좋은데 자꾸 개선되더라고. 그래서 음악도 가끔 수노인가 그걸로 만드는데 별로 안 해. 갑자기 심심하네. 음악이나 만들까? 그러면 기말고사 하면은 그냥 만들어주는데 잘 만들어요. 거기서도 아예 만들기도 잘 하는데 더 나가서 그냥 제미나이나 챗GPT에다가 뭐 가사 써봐 하면은 막 이렇게 써줘서 하는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가사도 되게 잘 써주고 멜로디도 이게 만드는데 별로 저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별로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 교과서에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독 찢는 늙은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멋진 이렇게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딱 해서 계속 부시는 거야. 아니 그걸 왜 부시지? 나래도 주지. 막 속으로 그랬었는데 그냥 저절로 비용 없이 음악 만드니까 만들어봐 해서 자동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삭제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만든 음악이 한 1000개인가 2000개가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유튜브에 올린 거 한 200개인가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제 취향에 맞는 음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뭐 다양하게도 뭐 오케스트라 만들고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들을 거니까. 그래서 요즘 운전하고 가면서 라디오나 무슨 뭐 엠넷 해가지고 무슨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음악 뭐 듣기 이거 안 하고 제가 만든 그 노래 이렇게 팟캐스트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제 들으면은 약간 랜덤으로 하기도 하고 최근에 들은 노래에 좀 익숙해지려고 거기에다 이렇게 넣긴 하는데 좋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맞는 제 취향에 맞는 노래니까 가사까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더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이 뭐 창의적인 건 인간, 제가 봤을 땐 잘 모르겠는데 시간 투입했을 때 창의적인 것도 뭐 코딩 같은 것도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코딩을 배워라 막 한때 열풍이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 왜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경제학에서도요 뭔가 통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 할 때 이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야 돼. 명령어를 입력해야 돼. 근데 이제 중간에 입력이 점 하나 잘못 찍어도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잖아. 그럼 이제 어디에 뭐가 잘못됐지? 오타가 났지? 그걸 막 고민해야 되는데 겨우 찾아서 이제 막 돌리면 컴퓨터도 별로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어려운 많은 데이터를 돌리게 되면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거의 반나절 돼. 그러면 돌린 다음에 야 밥이나 먹고 놀다 오자. 그럼 저녁에 이제 가가지고 띠기띠기 결과가 나와 있지. 뭐라고 떠 있을까? 에러 떠 있지. 그럼 이제 어디에 에러가 났는지도 못 찾고 막 그래. 그리고 제가 또 보통 문과 쪽은 이제 수학이나 이게 싫어가지고 또 그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즐겁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클릭 하게 되면 저절로 되는 뭐 그런 세상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뭐 말로도 그냥 분석해 하면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중간중간에 잘못된 거,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에러도 막 발생하고 뭐 가짜 정보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점차 뭐 보완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엄청나게 전문적인 그게 아니면
그냥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해요. 지난번에 보통 경작 시험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회계사 시험이 좀 제일 어렵거든요. 공인회계사 시험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경작 교수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렵게 내 그냥 그렇게 좀 쉽게 좀 내세요 해도 관심이 없어. 그냥 뭐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하는지 어렵게 내는데, 그때 그 문제를 거기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그냥 우리가 챗GPT, 제미나이부터 뭐 펠로부터 뭐 한 제가 갖고 있는 거 한 몇 개 더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풀어봐 했더니, 가끔 옛날 뭐 수능 문제 풀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 잘 맞추더라고. 보니까 한 그때만 해도 한 2개 이렇게 틀리더라고. 40문제인데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해설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수정하고 마사지 하게 되면 쓸만하겠더라고. 근데 그것만 해도 벌써 1년 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 전이긴 하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자꾸 서로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료화로 이제 좀 쓰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아깝잖아. 돈이 아까우니까 아이고 음악 만드는 거 잠깐 강의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깜빡하게 되면 돈이 아까우니까 빨리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게 떠 있더라고. 그럼 또 그거 사용하다 보면 와, 빠르게 변하는 걸 막 느끼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은 그냥 몇 개 가능한 한 유료로 할 수 있는 건 좀 해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AI 혁명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막 지금 책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그거 보시고, 아무튼 한때 디지털 혁명에서도 이렇게 나타내서 워낙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이제 뭐냐면 경계가 이제 애매해졌어. 지금도 당연한 건데 재화나 서비스 구별도 애매하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사람한테 꽃을 선물해 줬는데, 선물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하면 사실 그게 꽃으로서의 여러 가지 소명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뭘로 해가지고 가짜 꽃을 보내줬는데, 그걸 보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고맙게 느끼고 좋아하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경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산에서요, 뭔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처음에 투입했을 때보다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농경시대, 제조업 약간 그런 거면, 디지털이나 최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수학 체감이 아니라 체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중간자 없이, 옛날에는 중간 도소매상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의 기능도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경제 원론이나 이걸 좀 공부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경작이 전통적으로 인류가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목차가 있고 이런 흐름이 있구나. 거기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뭔가 찾아봐서 덧붙이게 되면 속도가 이제 빠르게 확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뼈대나 밑그림 없이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도 많잖아. 경제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데 보면은 와, 이게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체계가 좀 안 잡혀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쭉 공부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막 덧붙이고 관심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덧붙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장 자체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뭐 등등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인 산업혁명 시대에 빨리빨리 뭔가 지식을 전달해서 빨리 뭐 알게 만들어서 공장 가서 일을 시키려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안 받고 뭐 그렇게 되긴 하는 건데, 앞으로는 AI가 있어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대화하면서 물어보고 이건 뭐야 뭐 등등등 하게 되면 벌써 뭐 그렇게 많이 잘 돼 있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정보제 관련한 다 비슷해서 말씀드리는데 경험제입니다. 사용을 한 다음에 경험을 해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수학체증 처음에는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AI 같은 것도 이제, 아니면 우리 디지털 같은 그런 것도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영화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영화 만들 때는 비용과 편집 이런 것들, 배우들, 뭐 작가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번 만들어진 영화를 이렇게 다시 재판매할 때는 그냥 뭐 데이터 전송하는 거니까 거의 한계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자, 공공재 성격도 갖게 됩니다.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요거는 뒤에 공공재 파트에서 다시 할 거고요.
상품 같은 것도 개개인들에게 맞춤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정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하면 경작에서 가격 책정하는 거랑 일반적으로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야, 원가가 얼마야? 그걸 베이스로 하는 거야. 들어간 비용 대비 내가 요 정도는 받아야겠어. 마진을 더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요. 우리 지난번에 시장에서 완전 경쟁, 과점 이런 거 본 것처럼 상대방이 제품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걸 보면서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저쪽에서는 거의 무료로 10,000원에 이렇게 판매하는데 챗GPT가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나름대로 야 원가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걸 어떻게 라고 하면은 약간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또 역사의 뒤안길로 휙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객의 느끼는 만족과 가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걸 이용을 했더니 그 활용도에 따라서 얼마나 베네핏을 느끼게 됐는가, 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기반으로 가격을 willingness to pay라고 그러잖아. 그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는데 그 정도 같이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급자는 야 생산 비용 얼마야? 소비자가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대? 야 경쟁자는 가격을 얼마를 책정했어? 이렇게 다각도를 우리가 보면서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버저닝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얼리 어댑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비싸게 좀 판매해요. 책 같은 경우도 하드카바로 판매하다가 어느 정도 그런 매니아층이 사라지게 되면 페이퍼북으로 출시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긴 합니다. 아니면요, 가능한 한 뭔가 기능을 풀 기능에서 거기서 몇 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차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차별화하는 이유는 독점 시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능, 기능을 차별화하면서 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이 더 큰 이윤을 얻게 되는 거에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버저닝 전략도 당연히 사용하고요.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낱개로 파는 게 있고요. 같이 묶어 파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로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판매하게 되면 가격을 좀 할인해 주는 경우 있잖아. 그것도 바로 뭐냐면 고객을 여기에 그냥 다 묶어버리려는 하나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게 낱개로 판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윤을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기업의 사용자 수 아니면 회원이라고 할게요. 경작에서는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내가 또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계 효용도 체감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요 전화 나와 있잖아. 전 세계에 전화를 휴대폰을 나만 갖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전화 걸 데가 없잖아. 근데 전화를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전화 걸 때가 많게 되니까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만족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직접 네트워크라 하고요. 간접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보안제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 부수적인 기능이 더 붙게 되면은 내가 만족이 더욱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칼프 법칙이라 하는데 수평축에 사용자 수를 놓고요. 여기다 네트워크 가치나 효용을 놓으면 이렇게 제곱으로 커지게 되는 뭐 그런 전통적인 그런 법칙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자, 네트워크 시대는 요즘 플랫폼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한번 위너가 있잖아. 위너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되는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옵니다. 그거 사실 이게 모든 분야에 다 그래. 연예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수도 그렇지 않아요? 슈퍼스타 우리가 봤을 때 올림픽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잘한 거야. 참가하는 것도 그 나라를 대표한 거니까 참가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자기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런 훈련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거니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땄을 때도요 다 소중하긴 한데 우리 기억에는
누구만 기억해? 금메달만 기억해. 한 명만 기억해.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이 뭐 더러운 세상 하면서도 여러분도 생각해봐. 제가 축구 티켓을 줘요. 제가 뛰는 축구 경기 티켓과 손흥민 선수가 뛰는 티켓 어디 보러 가요? 당연히 제 경기를 왜 보러 와? 저희 가족도 안 볼걸? 아마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요. 가수다. 그럼 이제 온라인 라디오 이런 게 없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으면 서울에 잘 나가는 가수가 있어. 뭐 조용필이라고 있다 합시다. 뭐 저쪽 부산이나 저쪽 경상도 지방에는 뭐 누구야? 나훈아, 너훈아가 있고요. 전라도는 남진 뭐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옛날 사람들인가? 아무튼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는 경상도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가수는 나훈아밖에 없어. 뭘 조용필이야. 들어보지도 못했고 음악도 들어본 경험도 없어. 그냥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고 서울은 당연히 조용필이 최고지. 뭐 너훈아야 나훈아야 이름도 몰라. 남진 넘진도 모르고 막 이래. 그런 상황인데 라디오가 생기고 TV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 전국이 하나로 돼서 이게 TV로 보게 된다니까. 그 조용필과 남진, 나훈아 이걸 봐가지고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 이걸 대니까 전국이 하나의 시장을 묶여버리는 거야. 그다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어떻게 돼? BTS 같은 경우는 뭐 전 지구가 이제 하나로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지. 뭐 화성인까지 가서 외계인들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이 하나로 묶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시장 자체가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좁은 동네에서 이게 전 세계로 커지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최고를 원하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노래 잘하는 그게 뭐 영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그럼 거기에 매니아층이 다 가게 되면 그쪽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더 잘 나가고 아닌 사람은 그냥 다 뭐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너가 모두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가 한번 딱 고착돼 버리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 같은 경우도 뭐 011, 뭐 016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거든. 번호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이 이제 010 되면서 다 이렇게 쉽게 이동통신을 바꿀 수 있는데 SK 문제가 있다고 KT로 가야지 이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야 돼 지인한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번호 바꾸기도 쉽지 않고 거기 한 번에 빠지게 되면은 또 기능에 익숙하게 되면은 거기 고착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승자 독식 현상이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AI에서도 많은 엄청난 대기업들이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게 되는 게 서로 시스템 경쟁을 하다가 거기서 한쪽이 만약에 표준화를 딱 잡아버리잖아? 그럼 걔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먹게 되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요. 그래서 뭐 호환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대표적인 표준화 경쟁 사례가 이런 거야. 아니 철도 선로 같은 거 할 때 이거 레일의 옆에 간격 이거 얼마로 했을까요? 1m, 2m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마차의 길이로 했다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뭐 북부나 남부나 동부 서부 이런 데가 차이가 있었다니까. 차이가 있으면 만약에 대륙 횡단을 한다 할게. 그럼 이쪽 가다가 선로 길이가 1m였는데 여기가 1.5m가 돼버리면 기차를 갈아타야 돼. 한 번에 쭉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미국이 땅덩이가 너무 크고 하니까 서로 고집을 부리는 거야. 야, 우리 1m로 하자. 뭐 도량형 통일하는 것처럼 1.5m로 하자. 서로 이제 서로 안에서 야, 니네 맘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동서양의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철도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다가 중간에 짐을 싣고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쿼티 자판기라고 들어보셨죠? QWERT 뭐 Y 해가지고 아니 저도 영어 자판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뭐 익숙해지시긴 했겠지만 아니 그냥 위에서부터 A, B, C, D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게 뭐 QW 뭐 이렇게 했지? 그게 초창기에 자판기 이게 나온 게 그 전에 타자기 자판이었거든. 타자기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막 타자를 치다가 옛날에는 타자손이 이렇게 왔다가 들어가요. 이게 왔다가 들어갈 때 너무 빨리 치면 이게 타자가 막 손이 엉키게 되면 그때만 해도 이게 잉크로 썼는데 그걸 지우려고 하잖아. 오타가 나면 지우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타이피스트가 쳤을 때 너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비행기 같은 거 전쟁이나 전투에서
무조건 빨리 간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야구에서 이렇게 1루, 2루, 3루 도는데 야 100m 육상 선수 제일 빠른 사람 하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멈추질 못해서 왼쪽으로 회전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원을 돌아가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적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타자기를 만들 때 자판 배열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치는 타이피스트가 빠르게 쳐도 어느 정도 가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게 지금 배열되어 있는 뭐 QWERTY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 쓸 때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쿼티 자판기가 아니라 그냥 드보락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모음 같은 건 가운데 모아놓고 잘 안 쓰는 글자는 저 끝에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엄청 워드 칠 때 효율성을 높이는 자판기를 내놨는데 시장에서 이게 훨씬 더 좋은 상품이야? 근데 시장에서 사라진 거는 얘가 사라진 거야. 왜요? 아까 얘기했던 타이피스트들이 자기가 경로 의존 현상이라 그래. 습관인 거지. 자기가 쓰던 요거에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얘가 좀 더 낫긴 한데 낫다 해도 엄청나게 두세 배 빠른 게 아니거든. 조금 빨라.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에이 그냥 이거 쓰지 뭐 해가지고 기존의 타이피스트들에게 자 이게 더 좋으니까 효율적인 자판기를 이용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안 써가지고 얘가 오히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무조건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은 게 살아남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전통적으로 전력 시스템도 뭐 교류와 직류 같은 얘기라든가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올드한 사례이긴 한데 이게 이제 표준화 경쟁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뭐 AI가 뭐 다양하게 확 발전하는데 뭐 한 2개 정도 남지 않을까요? 한 2개 정도 남아가지고 나머지들은 금방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도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안타깝긴 하죠. 뭔가 막 해서 지금 세상이 변화하는 시대에 뭐 반도체 하나 갖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지금 뭐 하는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얘기했던 정보경제학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 관련된 경제학 이런 얘기 올드한 얘기지만 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수업은 못하고요 대신 거시경제학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제가 공지사항 다시 할게요. 그 14장은 좀 양이 많아가지고 그 이전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 시험 범위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요 뒤에 후생경제학하고요. 시장 실패 관련해서 행동경제학 그거 미리 PPT는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약간 시험 범위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